피터 드러커의 자기 격려 노트. 목표 달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기관리 방법. 이 책은 24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번역되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이 꾸준히 읽고 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크고 작고 다양한 기업에서 처음으로 관리자가 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위 임원으로 승진한 이들에게까지 이 책의 필독을 권장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천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타고나지도 않았다. 그들은 배울 수 있고 또한 배워야만 하는 경영 실무를 따를 뿐이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경영자로서 목표를 달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느끼는 성취감 또한 필요하다. 이 책은 조직의 경영자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간편한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성과를 올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기관리 실무 지침서이다. 이 책은 또한 경영과 조직에 대해 관심이 높은 비경영자들을 위한 최고의 입문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20년간에 걸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컨설팅 경험을 단순히 집대성한 결과물은 아니다. 처음에 이 책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휘하 고위 공무원들을 위한 목표 달성 프로그램으로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제 주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에서 연령과 경력과는 별개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경영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되고 있다. 또한 세계 유수 대학에서도 신임 보직 교수들, 즉 학부장이나 학장으로 부임하는 교수들에게 필독을 권장하고 있다고도 한다. 병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이 책은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단체나 비영리 재단을 창업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었다고 들었다. 모든 선진국이 조직으로 구성된 사회로 변화했고 그 구체적인 기능은 차치하더라도 모든 조직은 그 성과와 생존을 지식 근로자의 목표 달성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영학 저서들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반면 이 책의 주제는 목표 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관리 방법이다.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다는 명제가 타당하다고 증명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자기 관리도 못하는 경영자에게 회사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경영은 대체로 전례를 활용한다. 개인적인 일과 과업을 달성할 줄 모르는 경영자는 잘못된 전례를 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식 근로자가 지능이 높다거나 열심히 일한다거나 지식이 많다거나 하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목표 달성 능력은 그런 것과는 별개이고 분명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뛰어난 재능과 특별한 적성과 또는 특수한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경영자의 목표 달성 능력에는 분명하고도 매우 간단한 요소가 필요하다. 이는 몇몇 습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습관들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그러한 습관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지난 45년 동안 크고 작은 다양한 규모의 조직과
기업과 정부기관, 노조, 병원,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의 기관에서 수많은 경영자들과 더불어 컨설팅을 해왔지만 선천적인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목표 달성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영자 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그에 따른 능력이다. 그러고 나서 그 능력이 몸에 밴 습관이 되도록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을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경영자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사람들만이 실천에 성공한다.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고 또한 배워야만 한다. 경영자가 보수를 받는 이유는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과에 책임을 지는 경영자이든 오직 자신의 성과에만 책임을 지는 개인으로서 공헌하는 전문가이든 말이다. 목표 달성 능력이 없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지능이 높고 지식이 풍부하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기업이든 대규모 정부기관이든 노동조합이든 대형 병원 또는 대학이든 언제나 조직은 새롭기 때문이다. 한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때론 편지를 붙이기 위해 동네 우체국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서 열거한 조직들과 접촉할 일이 거의 없었다. 경영자가 목표 달성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조직에서 조직을 통해 목표 달성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경영자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고 수많은 경영자들이 목표 달성 능력이 빈약하다고 해서 우려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특히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각종 조직에서 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모두 조직사회가 되었다. 오늘날 개개인의 목표 달성 능력이 높거나 낮다는 판단은 그가 조직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경영자로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유무에 의존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목표 달성 능력과 수행 능력은 조직에서 경영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목표 달성 능력에 점점 더 의존한다. 이미 중견 간부가 된 사람뿐 아니라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빠른 속도로 사회 핵심의 자원이 되고 있으며 경영자의 목표 달성 능력은 이제 성취와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1장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다. 목표 달성은 지식 근로자의 과업이다. 목표 달성과 과업 완수는 결국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지식 근로자가 기업, 병원, 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학 또는 군대 등 어디에서 일하든 그는 항상 올바른 일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즉 목표를 달성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지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지식 근로자는 당연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상상력도 풍부하다. 지적 수준도 높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목표 달성 능력과 그의 지능, 상상력 또는 지식 수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듯하다. 두뇌가 우수한 사람이 놀랄 만큼 터무니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통찰력이 그대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 통찰력이 매우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성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반면 조직마다 상당히 높은 성과를 올리는 끈질긴 사람들도 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종종 창조성과 혼동하기도 하는 열정과 자유분방에 빠져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동화 속의 거북이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 결국 목표 지점에 먼저 도달한다. 지능과 상상력 그리고 지식은 분명 필수 요소이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을 결과로 연결시키려면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하다. 지능과 상상력 그리고 지식 그 자체는 성과의 한계를 설정할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가 필요한 이유. 이 모두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지식 근로자들의 직무 수행에 관한 책과 논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목표 달성 능력에 대해서만은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그토록 적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 이유는 목표 달성 능력이 조직 내에서 일하는 지식 근로자의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지식 근로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육체 노동자에게는 능률만 필요했다. 올바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육체 노동자는 예를 들면 한 컬레의 구두를 생산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업무 결과를 규정할 수 있고 또 개별로 계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언제든지 평가 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육체 노동의 능률을 측정하고 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결과 육체 노동자 개개인의 산출량을 대폭 증대시킬 수 있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공이나 일선에 배치된 병사 등 모든 조직의 육체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고 육체 노동자들이 수행해야만 하는 명령을 내리는 최고위층 사람들만 일부 존재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전체 노동력 가운데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능률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육체 노동자들은 목표 달성 능력을 당연히 갖추고 있다고 간주되었다. 육체 노동자들은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 즉 인간 생활의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배워야만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소수에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기업이나 군대에만 한정된 사항은 아니었다.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면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소수 관리들만 근무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정부의 국방부에는 50명도 채 안 되는 민간인 군속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고위층 또는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통신병들이었다. 1900년경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기에 워싱턴의 모든 행정부 건물은 오늘날 백악관 앞으로 쭉 늘어선 정부 청사 한 곳에 수용하면 충분했을 것이다. 예전의 병원에는 오늘날 병원이 환자 100명에 대해 250명가량이나 고용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 즉 엑스선 기사, 검사실 기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이 없었다. 다만 얼마 안 되는 간호사들 외에 청소부들, 조리사들과 자벽부들만 있었다. 지식 근로자라고는 의사뿐이었고 기껏해야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정도였다. 달리 말해 최근까지도 조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시받은 대로 일만 하는 육체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이었다. 지식 근로자는 당시 조직에서 주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과거 조직에서 지식 근로자는 극소수였다. 이들은 대부분 기껏 사무원 1명 정도만을 데리고 전문가로서 일했다. 목표 달성 능력 유무는 오직 그 자신들만의 관심사였고 자신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에 기반을 둔 거대 조직은 사회의 중심인 존재이다. 현대사회는 거대한 조직 사회이다. 군대를 포함해 모든 대규모 조직에서는 힘의 중심이 지식 근로자로 이동했다. 즉 조직의 중심이 근육의 완력이나 손재주로 일하는 육체 노동자로부터 두뇌에 든 지식을 사용해 일하는 지식 근로자에게로 넘어갔다. 앞으로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체에 힘이 센 사람이나 숙련공보다는 학교에서 지식, 이론, 개념을 활용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의 존재 가치는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이제 목표 달성 능력은 더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산업공학을 필요해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육체 노동자들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시스템은 지식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
지식 근로자를 직접 또는 세세한 면까지 감독할 수는 없다. 그저 도울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지식 근로자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만 하고 그 방향은 성과와 공헌, 다시 말해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0여 년 전에 이런 만화가 게재되었다. 사무실 문에는 에이젝스 비누회사 판매부장 찰스 스미스라는 팻말이 걸려있다. 벽에는 생각하라라는 말이 써있는 대형 액자만 걸려있다. 사무실 안에서는 스미스 부장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천장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다. 문 밖으로 지나가던 나이든 두 사람 중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스미스 부장이 지금 비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정말이지. 우리는 지식 근로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다. 또한 생각이야말로 지식 근로자의 고유한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곧 그의 일이다. 지식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스스로의 목표 달성 능력 그리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만약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지식 근로자가 있다면 그는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없다. 공헌하고자 하는 의욕은 곧 떨어지게 되고 결국 9시부터 5시까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지식 근로자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어떤 것을 생산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도관 1개, 구두 1컬레, 기계 부품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는 지식, 아이디어, 정보를 창출한다. 지식 근로자가 창출한 이런 생산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쓸모가 없다. 누군가 다른 사람, 즉 다른 지식 근로자가 그것을 자신의 작업 투입물로 이용해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생산물로 바꾸어야만 한다. 실제 작업 활동과 행동에 적용되지 않는 위대한 지혜는 무의미한 데이터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식 근로자는 육체 노동자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목표 달성 능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지식 근로자는 잘 만들어진 한 컬레의 구두가 제공하는 효용처럼 자신의 생산물이 제공하는 그 자체의 효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식 근로자는 오늘날 고도의 선진사회 그리고 미국, 서유럽, 일본 그리고 차츰 러시아 등 선진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생산 요소이다. 이 점은 미국에 더 각별히 적용된다. 미국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 교육이다. 미국 교육은 개선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교육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투자이다.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 학위이자 한 사람당 10만에서 20만 달러의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 자격 없이 그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에게도 5만 달러 이상의 돈이 든다. 아주 부유한 사회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교육은 가장 부유한 나라, 즉 미국이 참다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이다. 단 교육이 지식 근로자를 생산성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지식 근로자에게 생산성이란 올바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것이 곧 목표 달성 능력이다. 목표 달성 능력을 배우고 익힐 수 있을까? 만약 목표 달성 능력이 음악이나 그림의 재능처럼 타고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 능력에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일찍 발견해 최선을 다해 그 재능을 개발하도록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지식 근로자로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목표 달성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라면 현대 문명은 아주 취약해질 것이다. 현대 문명은 대규모 조직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목표 달성 능력을 지닌 그래서 지식 근로자가 될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 능력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학습인가? 체계적 개념적으로 배우는 지식인가? 도제 방식으로 배우는 기술인가? 또는 기본을 되풀이함으로써 배우는 기능인가?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컨설턴트로서 나는 수많은 조직에서 지식 근로자와 함께 일해왔다. 목표 달성 능력은 내게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컨설턴트는 원래 자신의 지식에 의거한 권한 말고는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스스로 성과를 올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 가장 유능한 컨설턴트가 무엇을 이루려면 고객의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컨설턴트가 자신의 일에 공헌하고 또 결과를 얻을지 또는 경비만 축내는 코스트 센터에 지나지 않거나 기껏 광대 노릇밖에 못하게 될지에 대한 결정은 컨설턴트의 목표 달성 능력에 달려있다. 나는 성과를 올리는 인간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성과를 거둔 지식 근로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성격과 능력, 일과 일하는 방식, 개성, 지식, 관심사 등은 천차만별이었다. 사실 인간을 구분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 달랐다. 공통점은 올바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뿐이었다. 나와 함께 했던 유능한 지식 근로자 가운데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사교성이 없는 사람, 심지어 병적으로 수줍음을 타는 사람도 있다. 괴짜뿐 아니라 애처로울 정도로 꼼꼼한 수능주의자도 있다. 엉뚱한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다. 걱정 많은 사람도 있고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다. 술고래도 있고 보리밭에만 가도 취하는 사람도 있다. 매력이 넘치고 포근한 사람도 있고 냉동 고등어보다도 더 차가운 사람도 있다. 그들 가운데는 리더라고 부르기에 적합한 사람들도 몇몇 있다. 반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전혀 주의를 끌지 못할 특색 없는 사람도 있다. 진지한 학자 같은 사람도 있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좁은 영역 밖의 것은 전혀 모를 뿐더러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기주의자까지는 아니라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다. 반면 가슴과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다. 자신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주로 바깥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다. 지역사회, 교회, 중국 한시연구 또는 현대음악에 관심이 높은 사람도 있다. 내가 만난 유능한 인재 가운데에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도 있고 주로 지각과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고심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 고등학교, 교사, 바이올리니스트 등의 성격이 각기 다른 만큼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 역시 다르다.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고 인간 유형, 개성, 재능 등의 측면에서 무능한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성과를 올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행 능력은 기업에서 일하든 정부기관에서 일하든 병원의 관리자이든 대학 학장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능, 근면성, 상상력, 지식 등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러한 실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또한 이들은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목표 달성 능력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습관이다. 즉 습관적인 능력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실행 능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순하다. 심지어 7살짜리 아이도 그 실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또한 실행 능력을 충실히 유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구구단을 익힐 때처럼 실행 능력을 몸에 익혀야 한다. 다시 말해 66236이 무의식적이고 조건 반사적으로 확실히 몸에 뵐 때까지 지겹도록 반복해야 한다. 실행 능력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서만 익힐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이 많은 피아노 선생이 언짢은 기색으로 해준 말은 모든 실행 능력에 적용된다. 너는 모차르트의 곡을 아르투어 슈나벨처럼 연주할 수는 없을 게다. 그렇다고 해도 너의 악보를 그가 연주하는 방식으로 내가 연주하지 못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아마도 그 선생에게는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가 잊고 덧붙이지 않았던 말은 아무리 위대한 피아니스트일지라도 악보를 보고 연습하지 않았다면, 꾸준히 연습하지 않았다면 모차르트를 지금처럼 연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였다. 달리 표현해 정상인이라면 누구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대가가 되려면 타고난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다. 필요한 것은 음계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역량이다. 기본적으로 5가지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 지식 근로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익혀야 할 습관적인 능력은 다음과 같다. 1.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자신의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면 아주 미미한 시간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활용한다. 2.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활동의 초점을 외부 세계에 맞춘다. 자신의 노력을 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연결시킨다. 내가 창출해야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할 뿐 일하는 기법과 도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에서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 3.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강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다. 그들 자신의 강점, 상사, 동료 부하의 강점,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른 강점을 바탕으로 한다. 약점을 기반으로 성과를 올릴 수는 없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4.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우월한 성과가 월등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몇몇 주요 부문에 집중한다. 그들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고수한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안다. 2번째로 중요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이 체계적 절차임을 안다. 올바른 순서에 따라 올바른 단계를 밟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은 사실에 대한 만장일치라기보다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에 기초한 판단이라는 점을 안다. 그리고 성급히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안다. 수는 적지만 근본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필요한 의사결정은 시끌벅적한 전술이 아니라 올바른 전략이다. 이와 같은 5가지가 지식 근로자의 목표 달성 능력에 있어 필수 요소이다. 또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2장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지식 근로자의 과업에 관한 논의는 대부분 작업 계획에 대한 조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은 정말 그럴듯하게 들린다. 이때 한 가지 문제는 그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획은 언제나 서류상으로만 끝나고 훌륭한 의도와 표현 정도에 머무르고 만다. 작업 계획에 대한 조언이 성취로 이어지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는 맡은 일부터 먼저 검토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고려한다. 그리고 계획 수립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일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시도하는데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있어 비생산적인 것들을 제외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확보한 활용 가능한 시간을 가능한 한 가장 큰 연속 단위로 통합한다. 이는 다음에 3단계 프로세스로 요약할 수 있다. 시간을 기록한다. 2. 시간을 관리한다. 3. 시간을 통합한다. 기록, 관리, 통합. 이 같은 시간 관리 기법이 지식 근로자의 목표 달성 능력에서 기초 역할을 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한정된 요소임을 안다. 모든 프로세스에서 산출량의 한계는 가장 희소한 자원이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목표를 완성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의미이다. 시간은 독특한 자원이다. 중요한 자원 가운데서도 자본은 실질적으로 꽤 풍부하다. 경제성장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역할은 자본의 공급이 아니라 수요임을 우리는 오래전에 인식했어야만 했다. 세 번째 제약 자원인 노동력에 관한 한 비록 우수한 사람을 충분히 고용하기는 어렵지만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시간은 빌리거나 고용하거나 구매하거나 더 많이 소유할 수 없다. 시간 공급은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아무리 수요가 커도 시간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 시간에는 가격도 없고 한계 효용 곡선이라는 것도 없다. 게다가 철저히 소멸되므로 저장도 불가능하다. 어제의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은 언제나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에 있다. 시간은 대체 불가능하다. 다른 자원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 대신 구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간의 노동을 줄이는 대신 자본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지식 근로자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육체 노동자를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만은 대체제가 없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야말로 단 하나의 참다운 보편 조건이다. 모든 일은 시간 속에서 일어나고 시간을 소모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필수 자원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지식 근로자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분짓는 특성으로서 시간에 대한 충실한 관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도 사람은 자기 시간을 관리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여느 생물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생물학적 시계가 있다. 그러나 심리학적인 실험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사람의 시간 감각은 그리 믿을 게 못 된다. 빛과 어둠을 인지할 수 없는 방에 갇힌 사람은 시간 감각을 급속히 잃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공간 감각을 유지한다. 그러나 전등이 켜 있는 상태라도 몇 시간 동안 밀폐된 방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경과한 시간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한다. 그러므로 기억만으로는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알 수 없다. 나는 기억력이 좋다고 자랑하는 최고 경영자들에게 가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보고 잘 관리하라고 요청한다. 그 다음 나는 그것을 몇 주일 또는 몇 달간 보관해둔다. 이 과정에서 최고 경영자가 일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기록한다. 결과를 비교해보면 자신이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실제로 기록한 시간이 일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어느 기업의 회장은 시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한다고 확신했다. 3분의 1은 시간 회사 간부들과 보내고 3분의 1은 중요한 고객을 만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사회 활동을 위해 바친다고 여겼다. 그런데 6주일 동안 실제로 기록한 결과 이 세 가지 부분의 시간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는 그가 시간을 할애해야만 한다고 마음먹은 과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억이란 무의식적으로 늘 그로 하여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과업들인 양 느끼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기록에 따르면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주고 독촉을 하며 보내는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잘하는 고객의 주문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공장에 독촉 전화를 걸어 귀찮게 굴면서 보내고 있었다. 어쨌든 주문의 대부분은 잘 처리되고 있었으며 그의 간섭으로 오히려 일이 지연되기도 했다. 비서가 자신의 시간 기록을 가져왔을 때 처음에 그는 비서를 믿지 않았다. 그는 2번 또는 3번 정도 시간 기록을 더 해보고 나서야 시간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억보다 기록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매우 확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위해 먼저 시간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들, 지식 근로자가 시간을 비생산적인 일에 쓰도록 그리고 낭비하도록 하는 압력은 끊임없이 가해지고 있다. 관리자든 아니든 어떤 지식 근로자라도 전혀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일에 꽤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많은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낭비된다는 말이다. 조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조직은 그의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것이다. 어떤 대기업 사장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이다. 그는 사장이 된 이후 2년 동안 크리스마스와 정월 초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 저녁 외식을 했다. 모든 저녁 식사는 회사 일과 관계되는 공식 행사로 몇 시간씩 계속되었다. 그렇다고 참석 안 할 도리도 없었다.
50년 근속 사원의 퇴직기념 모임이든 사업 관련된 시 고위 관료를 위한 만찬이든 사장으로서 빠질 수 없었던 것이다. 의전 행사는 분명 그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저녁 모임이 회사 자신의 즐거움 또는 자기 개발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해 우아하게 식사를 해야 했다. 모든 지식 근로자들의 일상에는 이와 비슷한 시간 낭비 요소들이 많다. 회사의 주요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판매부장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바쁜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는 진지하게 응대해야 한다. 비록 고객이 지난주 토요일 브릿지 게임에 관해 너스레를 늘어놓던 제 딸이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하는 등의 말을 하고 싶어 해도 말이다. 병원장은 병원 내의 모든 분과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 자신이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전화번호부나 세계의 연감을 보면 즉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요구하면 정부 관료는 정중히 대해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 경영자가 아니라도 사정은 조금 더 나을 게 없다. 말단 직원들 또한 생산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일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강요당한다. 그러므로 지식 근로자의 직무든 말단 직원의 직무든 간에 목표 달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하찮은 일들에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그렇다 해도 지식 근로자의 과업은 대부분 최소한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최소 요구 수준 이하의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순전히 낭비이다. 그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보고서 초안 작성에도 6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된다. 한 번에 15분씩 하루에 2번, 3주 동안 7시간을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매번 돌아오는 것은 낙서만 가득한 메모지뿐이다. 그러나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를 끊어온 채 방해받지 않고 연속으로 5-6시간 동안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면 내가 명명한 이른바 제로 드래프트를 완성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초안을 완성하기 직전의 원고는 쓸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비교적 짧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장과 철과 문장 등을 다시 쓰고 교정과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실험도 마찬가지이다. 실험 장비를 갖추고 적어도 한 가지를 마무리하려면 한 번에 5시간에서 12시간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도중에 다른 일이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식 근로자, 특히 최고 경영자는 상당한 양의 연속적인 시간 단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사용 가능 시간이 짧은 단위로 나뉘어 있다면 전체 시간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사람들과 관련된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경우 특히 그런 경향이 있다. 물론 이 같은 일은 지식 근로자가 해야 할 업무 가운데 핵심 과제에 속한다. 사람들은 시간의 소비자들이다. 게다가 대부분 시간 낭비자들이다. 다른 사람들과 겨우 몇 분 만의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비생산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면 꽤 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부하 직원과 함께 업무 계획, 방향, 업무 성과에 대해 논의하면서 15분 만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영자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셈이다.